함께하면 좋은 친구 MBC. 최근 지브리 스타일 열풍 속 오픈 AI 챗 GPT가 내놓은 이미지만 하루 평균 1억 장. 어플 다운 받으랴, 이미지 변환 기다리랴, 살짝 번거로우셨죠? 그래서 굳이 챗 GPT를 사용하지 않고도 두 눈으로 지브리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담양 국수거리 끝자락. 첫 번째로 찾은 지브리 현실판 장소인데요. 애니메이션 속 공간 같으면서도 담양스러운 멋을 풍기는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담양의 천연자원인 대나무를 활용한 대나무 디저트 전문 카페로 운영하고 있고요. 가장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1950년도에) 지어진 고택을 인테리어한 공간이에요. 이제 창문 하나부터 이제 모든 공간을 저희가 직접 셀프로 인테리어를 했고, 옛것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본관과 별관, 야외 공간으로 나뉘어 있지만 어디서나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이곳의 특징인데요. 덕분에 담양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답니다. 요즘 지브리 느낌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시다 보면은 밖에 풍경 같은 게 굉장히 동화 속의 어떤 장면이나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느꼈던, 많이 봤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브리 느낌이 굉장히 강한 곳 같아요, 요즘. 이런 곳에서는 어떤 음료를 마셔도 어떤 디저트를 맛봐도 다 맛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인테리어 소재나 이런 게 대나무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담양스러운 것 같고, 담양을 대표하는 대나무를 활용한 양갱과 케이크. 죽통밥은 자주 먹어봤지만 죽통 디저트라니? 게다가 모두 수제로 만든 건강한 디저트랍니다. 양갱이 정말 대나무 그 통에 같이 담겨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고 달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담양스러운 분위기와 맛을 찾는다면 이만한 곳이 없겠죠? 지브리 애니메이션 속으로 들어온 듯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동화 같은 마을 양림동. 이곳에 두 번째 지브리 현실판 장소가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저희가 호랑가시나무 언덕이라고 부르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호랑가시나무 게스트하우스,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서양 선교사들이 이곳에 터를 잡기 시작하면서 고국에서 직접 가져와 심은 나무들, 빨간 벽돌 등이 자아내는 특유의 이국적인 분위기 덕분에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건축물로 남은 근대 역사의 공간 안에 직접 들어가 생활해 볼 수도 있답니다. 선교사님들이 살았던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그걸 전해드리고 싶었죠. 네. 일반 게스트하우스처럼 누구나 미리 예약만 하면 이곳에 묵을 수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딴 방마다 가지런히 정리된 침구와 따뜻하게 쏟아지는 햇살. 이 공간과 창작소를 잇는 다리에서 이어지는 그 풍경하고 저희 게스트하우스 주방. 게스트하우스 주방은 너무도 유명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런 곳에 묵을 수만 있다면 하루는 너무 짧고 한 달 살기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가장 지브리 감성에 가까운 곳. 만연한 봄 날씨 덕에 역시 실내보다는 정원이 더 인기인데요. 건물 외관은 버섯 같기도 하고 도통 어떤 곳인지 모르겠죠? 옛날 건물이기도 하고요. 돔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감성적으로 괜찮은 카페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딸기 디저트를 접목시켜서 딸기 디저트 카페로 만들어 봤어요. 딸기? 그야말로 상상도 못한 조합인데요. 딸기 디저트의 수준도 보통이 아닙니다. 딸기가 듬뿍 올라간 크로아상에 추억의 파르페.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근데 딸기 오마카세는 딸기로 만든 여러 가지 종류의 모양을 한 상 차림으로 저희가 만든 세트 메뉴예요. 딸기 디저트 싫어하는 분 없죠? 덕분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딸기 오마카세가 엄청 달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약간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 스타일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낮에도 물론 좋지만 이곳의 매력을 200% 느끼려면 밤에 와야 한다는데요. 확실히 밤의 분위기가 더욱 신비롭죠? 밤에 편안하고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잡았기 때문에 심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똑똑해진들 아직은 진짜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우리 지역의 지브리 감성 공간들, 얼른 찾아가 브리. 북한을 걸어서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롭게 태어난 부산항 북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항 북항의 매력. 홍보관 갔다가 여기 올라왔는데 딱 오자마자 이게 탁 튀어가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다채로운 매력의 부산항 북항 속으로 안내할게요. 이제는 부산항 북항 시대. 지금은 북항 시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네, 요즘 부산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 부산항 북항이라고 합니다. 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난 북항.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부산역에서 걸어서 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역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북항으로 연결되는 공중보행로. 부산역에 그 하늘 정원이 있어요. 하늘 정원을 통해서 나오시면 공중보행로가 나옵니다. 여기로 쭉 따라 걸으면 이제 북항이 나오는 거죠.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국제 여객터미널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북항 친수공원입니다. 그 왜 홍콩에 가면 이런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달까? 날씨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 여행 가는 기분 들더라고요. 북한 바다가 쫙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쉬고 싶을 때 바다 보면서 또 무빙워크로 이렇게 쉬 가면 약간 기차 타는 그런 기분? 좋은데요? 풍경을 감상하며 여객터미널로 쭉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여행 오셨어요? 광주에서 바다 보이고 해서
약간 경치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바다가 있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거의 내려다시피 와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부산 북항 재개발 홍보관입니다. 국제 여객터미널 5층에 재개발 홍보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최대 항만 재개발 사업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고 설명하기 위한 공간으로 부산항 북항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분들 누구나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역사도 나와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부산항의 역사는 고종 13년인 1876년 부산포 개항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무역항인 부산포는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 등을 거치며 수많은 인력과 물자들이 이용하는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신항 개발로 항만 기능이 정체되고 노후된 북항 재래부두를 시민들의 여가 친수 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단계 부진해에 있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15년, 북항 마리나는 2023년 준공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북항 친수공원은 2023년 전면 개방되어 낮에는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 밤에는 야경 명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항만으로 단절되어 있던 주변 공간을 개발해서 해양 레저라든지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해서 부산을 세계적인 국제 해양 관광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민분들이 좀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어떤 보완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하는데 공공 콘텐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건지가 한눈에 보여서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씩 와보시면 북항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물 위로 올라가 보니 뷰 맛집 하늘정원이 있더라고요. 홍보관 갔다가 여기 올라왔는데 딱 오자마자 이게 탁 튀어가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북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늘 정원이 아닐까 싶어요. 이름처럼 하늘도 다 보이고 바다도 다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홍보관 갔다가 여기 꼭 올라오셔서 들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갈 곳은요. 북항하면 바다, 바다하면 수영. 이곳을 꼭 들려야 합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던데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다이빙 풀이어서 프리다이빙이랑 스쿠버 다이빙을 이제 즐길 수 있고 저희 이제 6개짜리 레인도 이제 준비되어 있는 수영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초보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이제 체험 다이빙도 따로 있어서 언제든지 오셔서 이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겁도 많고 깊은 물은 처음이라 다이빙은 낯설었는데 그래도 이럴 때 도전해봐야겠죠? 오늘 엄청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데 좀 떨립니다. 그래도 제가 겁이 좀 많은데 오늘 한번 잘 해볼게요. 오늘 우리 체험 다이빙 중에 간단한 수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자, 하강, 상승, 몸에 이상이 있어요. 괜찮아요. 인수신호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게. 흥 하면은 귀가 펴면서 돼요. 비행기 타보셨죠? 네. 막상 물에 들어가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물개 체질인가 봐요, 저. 수영 잘하지 않나요? 이거는 수영장에서도 사용하는 핀이에요. 스쿠버에서도 사용을 하고 코가 있는 마스크를 사용해요. 왜? 입으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 물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공기 탱크라고 불러요. 여기 마시세요. 물속에 있어서 20kg까지는 안 느껴지는데 이게 20kg래요. 지금 애 한 명을 업고 가는 거거든요. 올리면 가르쳐드릴게요. 장비를 착용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호흡법을 배울 차례. 정말 숨 쉴 수 있는지 좀 떨렸습니다. 그래도 잠수! 근데 내려가니까 이걸로 숨을 쉴 수 있어서 겁이 하나도 안 나요. 본격적으로 깊은 물을 향해서 출발! 본격적으로 깊은 물을 향해서 출발! 걱정과는 달리
다이빙이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막 신이 났습니다. 실전에 강한 다이빙가 봐요. 하트에 윙크까지 하는 여유.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하트입니다. 5m까지 내려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인어공주가 된 느낌? 이제 24m까지도 좀 내려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여기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는 24m로 제일 깊은 수영장이에요. 어느 지역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나 경남, 대구 정도까지는 다 이쪽으로 내려오시고 있고요. 예약을 해서 오는 방식인가요? 네. 그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강사를 동반해야지 입장이 가능하시고 이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같이 버디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예약을 하시면 되고 이제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강사님을 동반해가지고 이제 신청하시면 돼요. 한눈에 볼 수 있네요. 와, 여기서 다 볼 수 있네. 북항 마지막 코스는 바로 힐링 공간. 북항 친수공원입니다.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산책하기도 되게 좋고 또 봄 다가와가지고 이제 햇빛도 좀 받을 겸 바다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뛰기에도 좋고 걷기에도 좋고 가족들 함께 시간 보내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북항 친수공원만의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데요. 여기가 이 부산항 힐링 야영장인데요. 앞에 바다도 탁 트여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크루즈도 있다 보니까 더 운치가 있는 특별한 야영장인 것 같아요. 바다와 크루즈를 보며 밤에는 아름다운 야경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보니까 북항 재개발과 더불어서 지역 상권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됐는데요. 앞으로 새롭게 바뀔 북항, 여러분도 북항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이제는 북항시대!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 중인 북항. 매년 바뀌고 있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제는 북항시대! 어느 봄날 윤수진 봄바람 웽웽웽 꿀벌은 붕붕붕 귀뚜라미 소리 귀뚤귀뚤. 아니 무슨 봄에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 가을 곤충 아니에요? 귀뚜라미는 가을 곤충 맞습니다. 하지만 제천에 가면 이 봄날에도 귀뚜라미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마리수로 금방 부화한 애들까지 하면은 억 단위가 되겠죠. 곤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특별한 농부가 있습니다. 식용곤충뿐 아니라 교육용 애완곤충을 사육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볼까요? 잠깐의 꽃샘추위가 지나간 이곳은 충북 제천. 와, 봄이긴 하다. 너무 따뜻하네. 꽃피는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특별한 농부님을 찾으러 왔는데 두 분 맞으실까요? 네, 특별한 농부라면 맞습니다. 장성진, 이효정 농부를 소개합니다. 아니, 이 봄에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데, 저기서 계속 들리거든요? 오, 들린다 들려. 이 봄에 귀뚜라미가 있네요. 잠깐만. 아니, 대표님, 이거 엄청 큰데요? 아니, 저 이때껏 살면서 이렇게 귀뚜라미 많은 것도 처음 봐요. 아니, 농부님, 근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논밭에 있는 귀뚜라미 맞아요? 약간 달라요. 얘네들은 우선 우리나라 토종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귀뚜라미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식용곤충으로 사육하고 있는 쌍별 귀뚜라미라는 종입니다. 아, 쌍별 귀뚜라미. 네. 얘네가 쌍별 귀뚜라미입니다. 국내종 왕귀뚜라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등에 보시면 점이 2개 있어서 얘는 쌍별 귀뚜라미라고 하고 식용으로 등재됐습니다. 식용곤충인 쌍별 귀뚜라미를 키우게 된 신나는 농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저희 아버님께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제일 힘드신 것 중에 하나가 드시지를 못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고기를 많이 드시게 해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깡마르셨었거든요. 근데 전혀 이게 소화가 안 되다 보니 고기에 해당하는 그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곤충이었고, 그러면서 그 곤충이 조금 더 소화 흡수를 잘 시켜주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드셔보시게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접하게 됐던 거죠. 신나는 농부의 고향은 강원도 정선. 정선에서 나고 자라 직장 생활까지 했다는 이효정 씨 부부. 시아버님 투병 때문에 식용곤충에 대해 알게 되고 내친김에 식용곤충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시작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는 사육 기술하고 수매를 다 해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분양 기술도 실질적으로 그 업체는 없었던 거고요. 수매도 갖다 준 분들은 뭐 100kg, 200kg씩 갖다 줘도 전혀 돈을 한 개도 못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나중에 막 싸게도 막 팔긴 했는데, 저희는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폐기를 시켜버리니까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까지 시련이 겹치며 좌절의 날들을 보냈다는 신나는 농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곤충 사육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제천이 한방이 도시라는 점에 착안해 사료에 한방을 넣어 차별화를 했죠. 외래종이라서 그런지 엄청 크네요. 외래종이어서 큰 건 아니고요. 그래요? 저희가 한방 먹인 곤충입니다. 말 그대로. 네, 그냥 키우지 않고요. 얘네들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갖은 약초와 함께 미생물로 발효를 해서 맛있는 사료를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튼실하고 건강하게. 튼실하고 건강하게 키운 귀뚜라미는 어라? 뭐 하는 건가요? 아하, 들기름을 살짝 볶아주는군요. 식용곤충이라서 먹기 좋게 조리하는 거랍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식용 귀뚜라미입니다. 아나운서님을 위해 준비했어요. 아, 이게 바로 그 귀뚜라미인 거죠? 저는 농사 시작하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개구리, 메뚜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어봤거든요. 100g당 60%가 단백질이에요. 아, 그래요? 맛있게 볶았어요. 그쵸, 머리부터 먹어야 될까요? 맛이 궁금하네요. 어때요, 수진 씨? 이거 뭔가 멸치를 바삭하게 튀긴 맛? 새우, 그 맛이에요. 곤충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해서 좀 손이 안 가지 않을까, 좀 맛이 좀 비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새우 맛 납니다. 새우튀김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용으로 인정받은 쌍별 귀뚜라미는 다양한 방법으로도 섭취가 가능한데요. 오,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쿠키, 네, 빵, 네. 그리고 쉐이크 종류. 쉐이크. 귀뚜라미 쿠키 맛은 어떨까요? 아니,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볍게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식품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화해서 이제는 좀 파충류나 다른 저희가 좋아하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식용곤충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애완용 동물 사료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데요. 단백질 성분이 높은 데다 고소한 맛 때문에 고양이와 강아지 그리고 파충류들의 먹이로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이곳엔 식용곤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색다른 곤충 체험도 가능하다는데요. 와, 아니, 알록달록한 게 제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뭔가 갑자기 너무 재밌었고 신기해요. 이거 딱 보시면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뭐야? 이건 디오라마라 그럽니다. 디오라마라는 이름은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자연 환경을 그대로 축소하셨다고 보면 돼요. 얘네 이제 곤충들이 사는 환경을 작게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게 만든 작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곤충 디오라마를 만들어 보는데요. 목공용 도구들을 활용해 직접 모형을 제작하고 곤충 표본을 장식해 투명한 관으로 덮어줍니다. 농부님, 이거 보세요. 이야, 어때요? 저 완성했어요. 처음 치고는 엄청 잘 만드셨는데요. 처음 치고가 아니라 그냥 잘 만들지 않았나요? 여기 오니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굉장히 잘 놀다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곤충 체험을 하면서 곤충의 한사리를 배우고 곤충에 대해 친근해지고 가까워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귀뚜라미를 키우고 곤충 체험을 진행하는 일 외에도 신나는 농부는 또 다른 할 일이 있다는데요. 저희 이제 디오라마 체험도 하고 이제 어떤 체험이 또 남아있어요? 저희가 농사 짓는 딸기 농장으로 가보실까요? 딸기 농장이요? 야, 여기. 와, 같이 들어가요. 갑자기 분위기 딸기 하우스? 그렇네요. 하우스 안에 딸기가 주렁주렁. 지난 가을에 정식한 딸기들이 한창 수확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딸기와 곤충이 무슨 상관이죠? 딸기 하우스예요, 여러분. 아니, 농부님, 여기 왜 온 거예요? 저희가 곤충도 키우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제가 밭농사도 하고 또 하우스에서 하는 딸기도 키우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좀 도와달라고 제가 SOS 했습니다. SOS! 식용곤충이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아 여전히 판로에 고민이 많다는 신나는 농부. 많은 분들이 곤충과 친숙해지기를 기다리며 딸기 농사를 시작했다는데요. 소득 다변화를 통해 좋은 날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저희 곤충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좀 이제 곤충이 주업인데 이걸 주업으로 못 삼고 거의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다른 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좀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서 판매가 좀 잘 돼서 곤충이 모두 다 좀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으면 하는 큰 소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대한민국 곤충 산업 역시 낯설고 힘든 일인데요. 신나는 농부의 열정과 믿음으로 곤충 산업이라는 새로운 길이 잘 포장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에서 곤충으로 내일을 일구는 신나는 동물을 만나봤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곤충이 좋다. 미래 식량 자원인 식용곤충 어떠세요? 생각보다 맛있고 생각보다 더 몸에 좋습니다.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 곤충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로 피어나는 도시 남원이로구나. 얼씨구 심장을 뛰게 만드는 남원. 하나로 어우러지는 전통이 있는 곳이죠. 문화를 즐기고 싶다면 남원에 간다. 문화를 즐기는 이의 행복한 귀향. 그가 살아가는 힘은 열정. 아기야 찾아야 되어라 노를 쳐라. 아이고 이야기 엄청나게 많네. 아니 오늘 지금 오전에 만에 지금 한 건, 두 건. 바쁜 일상이 시작된 소리.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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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그 까마귀 까치들이 다 모여갖고 야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한 가지 하자. 거의 한 20년 만에 고향이 돌아왔죠. 점점점 남원의 매력을 그때부터 새로 느낀 거예요.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고향에 다시 돌아와 새롭게 느낀 남원의 매력. 본인만 알고 있기 아까우니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1년에 한 번 춘향제를 여는데 춘향이 진선미를 뽑는 수종무대예요. 37년의 공직 생활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걸어왔는데요. 인생 2막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셨다고요?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관광학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졸업을 하고 남원에다가 이제 뭔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게 관광을 모르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남원의 진심이셨군요. 와자지지 그들이 걷고 우리 머리 위에다 꽂아라 준새. 이 하늘 어쩌면 좋습니까? 부녀의 노랫가락이 이리 아름다울 수가 없네요. 만경 청파에 어기야 찾아야 되어라 노를 쳐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우리 딸이 서편제 영화를 보여주고 났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저 판소리 할래요. 그때 판소리를 시작하게 됐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소리꾼 딸이 본 아버지는 남원에 함께 살아가시면서 남원을 너무 사랑하죠. 특별한 거죠. 특이하고 특별한 거. 지금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직장 다니실 때보다 훨씬 더 모험적이신 것 같아요. 이산 여자 자,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소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소리의 고장이라는 것이 아빠한테는 엄청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저희 아버지는 인제 청춘이 오신 것 같이 너무너무 푸릇푸릇하고 더 활동적이시고 지금 청춘이 오신 것 같아요. 남원처럼. 아버지의 청춘은 또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남원의 털을 잡고 뭔가를 연구하신답니다. 반려견이 반기는 곳, 남원 전통주를 연구하는 한옥공방. 이 열정 못 말리죠. 여기는 이제 나만의 공간 아지트입니다. 저희 아지트. 자신만의 아지트에서 오늘도 남원 전통주를 연구하시는데요. 전통주 제조사 자격증도 딴 베테랑 연구자에겐 누룩은 항상 준비된 재료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막걸리예요.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껴진 게 남원만의 전통주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술을 좀 만들어 보려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이 일에 이렇게 열정을 쏟아부으시는데요. 전통주 제조하는 소문에 손님들이 오시네요. 어떻게 만든 과정은 좀 알으셔야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누룩이에요, 누룩. 예. 아이고, 원장님 어서 오세요. 이분은 왕기석 병창 아니신가요? 대산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대산이 너무 좋아서 대산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제 농사도 지시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동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사 왔는데 막걸리를 배우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보면 안에다가 남원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만 이런 모임도 자발적으로 가능하겠죠. 요번에 애들은 저 선배 나오기만 기다려. 붙은 놈 게임 걸라고. 한 번씩 됐죠. 그것도 하나씩 띄워먹으려면 그것도 상당히로. 자식들이 6명이면 저 끝에 놈은 없어. 이야기하는 사이 고두밥이 잘 쪄졌는데요. 이거 늘어나서 양 완전 식혀야 돼요. 고두밥이 첫째 잘 쪄져야 술이 쉬지 않아요. 기분 좋을 땐 노래 한 잔. 성천자라도 시기위대라 하였으니 가만히 먹고 날 수 있다시 한 번 밥을 먹게 좋다. 나머지 사람들도 좀 순박한 편이고 일단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리고 뭐 여유롭고 이제 와서 보다 보니까 이 동네가 너무 좋고 또 이런 분도 계신 줄도 알고. 누룩과 고두밥을 섞으며 전통주를 함께 만드는 정도 익어갑니다. 남원만의 전통주가 있어요. 강알루라는 중심에 대모주라는 술이 있었거든요. 전국을 다니며 남원 전통주 알리기에도 열심이시네요. 내가 와서 뜯어보고 뒤죽거리주고 할게. 그래 잘 익어라. 그래 잘 익어라. 아이고 그래 맛있게라. 시골 마을에 고소한 커피 향이 퍼지는데요. 커피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다네요. 막 갓 볶는 콩은 이렇게 굉장히 즐겁죠. 사람하고 소통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만든 거잖아요. 이 공간을 살아가면서 그런 나눔의 시간이 가장 즐겁지 않을까. 저는 최고의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95년 역사를 자랑하는 춘향제는 남원의 자부심이죠. 소리로 하나 되는 축제 한마당. 여기서 주목할 전통은? 대동길 놀이가 시작이면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옛날에 막 쫙 밀려가. 온 도시가 술렁이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남원에 왔을 때 85년도에 와서 대동기를 생각해 보면 면단이, 밑단이 이런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남원 시내에 모여서 거기에 길거리에 가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요. 왜 그러냐면 내면을 응원하려고 다 모여든단 말이죠. 현대에도 계승하고 있는 대동 길놀이. 남원을 넘어 세계로 가는 문화가 되고 있는데요. 신명나는 풍물놀이는 예나 지금이나 잔치를 흥겹게 하는 최고의 음악이죠. 대동 길놀이는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데 여의주를 문 용들이 등장한 때도 있었습니다. 남원의 대단한 놀이라면 대규모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용만 놀이가 있었는데 용의 그 뭐 새끼를 꼬아서 만들어서 큰 대형 양쪽한 데에서 이렇게 행진하면 그게 규모가 컸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그리 갔어요. 이제 좀 없어져서 좀 아쉽긴 해요. 오늘의 대동 길놀이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황인호 해설사가 찾아갔습니다. 현대판 대동 길놀이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속에 흥겨움에 빠진 남원 시민 한 분도 계시네요. 이웃과 함께하는 일이 그리 흔한 일 아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연습할 줄은 몰랐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남원 학교 다니니까 우리 이사 온 지가 23년 돼. 23년 전에 우리가 춘향제 할 때면 길거리에 막 이렇게 길놀이 했잖아. 거기서부터 그때는 학생들이 맞아, 왕정동에. 그전에는 막 길놀이를 많이 했어. 아침에 9시면 갔어. 친구들, 선배님들, 동생들 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운동도 되고 친목도 좋아지고. 열심히 연습해 춘향제에서 거리를 누빌 그날을 기다리는데요. 대동 길놀이에선 춘향전의 한 장면씩을 동네마다 연출한답니다. 신나는 한판이 벌어지는 거죠. 남원 시내 대동길놀이 한다 그러면 중앙에 거기에 전체 차는 못 다녀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종류들이 나오니까 볼거리가 되잖아요. 하나가 또 지나가면 또 다른 모습, 또 지나가면 다른 모습. 그러니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대동 길놀이를 준비하는 또 다른 곳은 어딘가요? 박진감과 화려함을 갖춘 태권도 시범. 대동 길놀이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저희 태권도 시범, 격파 등등 좀 다양하게 볼거리 볼 수 있게 저희도 최선 다해서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고향은 남원. 남원에서 나고 자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고향에 대한 애정을 깊게 만드는 일이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해요. 올해도 참가하고 내년에도 참가하겠습니다. 그 애들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대동길 문화에 대한 트렌드를 맡겨주는 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 남원의 대동길 문화 그 길놀이에 굉장히 주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전통과 문화가 화려하게 꼽히는 남원. 그 매력에 빠져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살아가고 있는 인생 2막. 꽃피는 인생의 봄이 다시 찾아오는 듯합니다. 남원이 이런 곳이었구나. 내게 추구하고 있던 문화적인 가치, 뭐 역사적인 거, 앞으로는 그게 새롭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의 전통과 문화, 이를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져 신명나는 한판을 즐길 수 있는 삶의 무대. 그 매력에 빠져 인생 2막을 뿌리내린 사람. 새로운 길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길 언제나 기원합니다. 봄바람과 함께 경북 북부를 덮친 산불, 평온했던 일상은 깨지고 헤어나기 힘든 상처로 사람들은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런 이들을 위해 한 끼 밥상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마음이 뭉쳐 큰 사랑을 나눈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역대급 산불 피해에 속만 타들어가는 사람들. 피해 복구가 언제가 될지 몰라 이재민도 봉사자들도 지쳐만 가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재민들이나 소방관분들 그리고 이제 의용소방대 관계 공무원들을 함께 이제 격려하고 함께 이제 마음을 나누고자 오늘 사랑의 삼계탕을 준비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한국신지식인협회가 주축이 되어 안동 역사문화박물관, 사랑의 밥차 등이 함께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 산불 피해 이재민과 여러 봉사단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날 그리고 여건이 되는 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최대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부대에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그다음에 이제 빈곤층 이런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안동으로 길을 나선 사람들. 따뜻하고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를 위해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사람들의 정성을 담아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삼계탕 600명분 준비한 거고요. 원래는 더 많이 준비했다가 감염병 우려 때문에 인원을 좀 분산시키라 그래서 여기에서만 그 자원봉사자, 소방공무원 그리고 이재민들 600명분 준비한 겁니다. 부족해진 영양을 채우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르던 중 선택된 메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담아봅니다. 불편했던 피난 생활,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잠자리라든지 뭐 이런 게 불편하죠. 평소에 뭐 사 먹기도 하고 급식소에서 와가지고 배식해 주는 거 먹고 또 지인들이 뭐 와가지고 연락이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 밖과는 비교할 순 없지만 마음을 담은 음식에 근심도 조금은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재민과 함께했던 여러 봉사자들도 긴장이 풀리는 듯합니다. 불을 끄면서 각 마을 현장을 가봤을 때 진짜 집이 다 불타고 뭐 창고라든지 모든 게 다 불을 탔는데 정말 안타깝죠. 이제 복구 현장으로 또 저희들이 봉사를 또 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때 되면 또 열심히 해서 저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줄 겁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 맛있게 드십시오. 55년째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몸에 익은 봉사인데 마침 또 신지식인협회에서 또 이렇게 여기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많은 봉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체육관에 계시는 이재민들 식사 대접하려고 온다고 해서 자청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제가 저쪽 그러니까 텐트 있는 쪽에 강당에 들어가서 이재민 여러분들 갖다 뵈었을 때 저렇게 좁은 텐트 속에 두 분씩만 계신다는 걸 보고 참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정성을 다한 음식에 마음을 함께 나눈 사람들. 덕분에 이재민도 봉사자도 든든하게 속을 채우는데요. 이 와중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챙기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한 2주 넘게 하다 보니까 힘이 들지만은 어르신들이 저희가 해둔 반찬을과 음식을 드시고 맛있다고 할 때마다 거기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번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이 되었고 엄청난 재산 피해로 인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두 조심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음을 나누려면 밥 한 끼를 같이 하란 말이 있죠. 슬픔을 나누기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이 봄이 더 따뜻해지길 기대해 봅니다.